자꾸 그냥 지식적으로만 음, 내가 부족해서 음, 그게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것보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대응할 때 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음. 생기는 거를 저를 못하는 거죠, 해소를. 그러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두렵다라는 게 음. 두려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해서 음, 그러니까 관계에 중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음, 너무 그런 관계를 소통을 너무 닫고 살아갖고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만 칭찬하고 미소 짓고 그거는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 근데 이분 만약에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음. 그 상황에서도 딱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게 나도 이거 못지. 안 돼, 안 되고. 나도 포커페이스는 안 돼. 음, 자, 지금 본인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왜 말을 해야 되지? 질문을 그 음,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제 얘기를 그 사람의 정보를 음. 알아내야 되잖아요. 왜 알아내야 돼요? 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알아내려고 하면 음, 그 사람은 나한테 범죄자 추궁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 받지 않을까? 그래서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음, 긴장을 자꾸 하니까 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음, 이비방정이다. 음, 이비방정이다. 이비방정인 해놓고 왜? 케이스가 참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조용하면 불편한 거야. 맞아. 아직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싫은 내색을 하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야. 나도 그거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싫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비꼬는 거랑은 달라요. 음, 떤 얘기를 할 때 비꼬고 막 이러면은 이런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나 그거 맞아. 싫거든? 이라고 하는 거랑 달라. 맞아. 좋아 싫어랑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곡해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분석적인 사람들이 좀 심한데 곡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얘기를 못 한다고. 음, 가령 내가 당신한테 오늘 왜 이렇게 이뻐?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어저께 잠을 잘 자서 이쁜가? 감사해요. 그럼 끝나는데 왜 음. 이렇게 이뻐? 오늘 뭐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뻐?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지. 뭐 맞아. 이런다고 가정해봐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기가 꺼내서 싫어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비방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정말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안 하는 게 더 음, 좋은 케이스 많단 말이야.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입을 연단 말이야. 입을 열면은 그게 이제 이비방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음, 근데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싶었던 게 음,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냥 전단지만 음, 홍보하고 오는 거는 내 할 일만 하고 온 거라고. 음, 그래서 아, 맞다. 음, 그게 너무 와닿아갖고 이제 이 사람한테 관심을 표현을 해봐야지. 음,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색하게 안 하고 싶어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음, 어쨌든 해보긴 해봐야 되고. 음, 그래서 그냥 우선 칭찬이 좋은 거니까 음, 칭찬부터 이렇게 이제 어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받아주시고 하는 음,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대다수는 그냥 쌩이잖아요, 쌩 말 음. 그대로. 내가 하은이를 교육시킬 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 포인트를 찝어서 하나만 칭찬해라 였었어요. 음, 포인트를 찝어서 하나만. 그러니까 뭉뚱그리지 말라는 거지. 뭉뚱그리지 말고 포인트를 찝어서 하나만. 음, 그게 트레이닝이 되게 어려워. 네. 그 처음 가서도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음. 참.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찝는다는 게 가령 가게 인테리어가 이뻐. 오, 인테리어가 이뻐요가 아니라 뭐 찝어야 돼요? 그치. 뭐 하나를 딱 찝어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럼 하나를 찝는다 그러면 가령 인테리어에 활용된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왜 안 꺼지고 있지? 제가 할까요? 셋톱 전환 아니에요? 됐다. 아닌데요? 셋톱 아니요? 전환 아니에요? 셋터 전원을 켜면 켜지지. 아 그러네. 어. TV 전환인가? 이것도 켜지는 건가? 안 되네. 지가 꺼지겠지 누르다 보면. 꺼졌네. 그러네. 어. 이게 왜 가? 됐다 안 됐다 그래? 이게 전원 두 가지를 통합을 시켜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한다. 인테리어가 이쁘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전체를 돈을 들인 거잖아. 근데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를 신경 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는 거야. 그냥 나 같은 경우에 좋지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사람 딱 보면은 머리부터 싹 한 번에 보여요. 난 전체가 안 보이네. 이게 남자들이 잘 안 돼. 남자들이 여자가 이렇게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잖아. 무슨? 아니 머리를 했는지 어 화장을 바꿨는지 이런 거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내가 병인가 봐. 세분화돼서 보여요 그게? 보여 그게. 그거 학습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몰라. 애가 워낙 예민하신 거예요? 까탈해서 그렇지 뭐. 근데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또 못 보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조급할 땐 안 보여. 맞아요. 음. 항상 여유가 없죠. 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나도 그게 잘 안 돼. 어떤 상황에서 여유를 갖는다. 내가 무슨 신선이야? 제가 지금 처음 해보고 진짜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거기에 여유를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가르쳤던 거 있잖아. 이게 이제 표정, 언어, 행동. 어떤 거를 보고 따라하라고 그랬지? 행동을 아나운서. 어떤 아나운서? 아, 기상청이 아니라. 자, 왜 그랬어요? 행동 범위 저번에 마사지 할 때도 이게 아니라 아까도 내가 분명히 거울로 마사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거를 못 하잖아. 네. 이걸 못 하고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러고 있잖아.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짧게 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 있어. 네. 짧게 하는 게 몸에 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 그 방향이 평소에 쓰던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길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인지가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는 거지. 맞아요. 손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습관이거든. 본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계속 얘기한 대로 본인이 그렇게 이제 짧게 움직이는 거, 7렐레, 8렐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생각이 또 막히는 거야. 이거 하나에 집중을 하려니까 다른 거 전환이 안 되나?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동체 시력이라고 그러죠. 시력을 넓히는 거. 내가 눈 건강할 때 이렇게 넓히는. 그거 그 안 돼요, 저 얘기했었잖아. 잘. 그거 하려면 비워야 돼. 뭘? 비워야 돼요. 마음을 내려앉혀줘야 돼. 가라앉아야 돼. 마음이 릴렉스 해야지 이 순간에 벌써 게임하는 누가 보이지.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인단 말이야. 그쵸? 아닌데? 게임 안 하고 있대. 채팅하고 있대. 자, 그런 것들은 내가 생각 범위를 이렇게 넓히려면 내가 이렇게 넓히고 싶은 만큼 내 공간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 네. 공간이 많으려면 많이 비워야 되는, 내려야 되는 거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갈구하게 집착하죠.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갈구하게 되면 집착으로 되고 그 집착이 내 시각을 더 가리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그게 갖춰져 있으면 자존감이 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게 잘못되면 물론 나만 잘난 게 되지만 그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저께 미팅에서 들으면서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탱커를 음, 한다고 음, 하고 있는데 음, 나는 또 내 정확한 목표는 안 정해놓고 그냥 달리기만 했다는 거. 음, 점검은 그냥 수치화하기 위한 점검만 했다는 거. 음,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했다는 거. 음, 근데 그 정리가 필요한데 난 계속 앞만 보고 달리니까 또 못하고 있구나. 음. 시간만 낭비하고 있구나.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습부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까? 음.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는구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전략과 전술.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있는 목표인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술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전술적인 행동은 전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음. 근데 그 전략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전술적인 행동이 안 나와. 타당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왜 목표 음, 그게 음, 잡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잡으면 되는데 음. 내가 간절하지가 않은가 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음.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내가 내 파트너분들에게 그 특히 음. 이제 그 내 회원 안에 낯달랴들이 많잖아. 어, 그 중에 한 분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있거든. 파트너를 죽이는 행동이 다 해주려고 하는 거라고. 네. 다 해주면 죽는다고. 음. 물론 아메이를 진행하는 리더분들이 파트너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다 해줬을 때 그 파트너가 과연 성장을 할 거냐예요. 음. 내가 주장하는 건 젖먹이 얘기는 젖먹이 얘기대로 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한테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게 있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은요 가르칠 거 없어. 그때부터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게 다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요 더 하지. 근데 내가 젖먹이 해야 되는 거는요 이쁘다 사랑스럽다 칭찬하는 게 그뿐이잖아. 네. 근데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딱 집어서 얘기했던 게 카탈로그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읽게 해라 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인이 이미 경험을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나한테 와서 음. 제품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네. 이게 이제 확 줄었어요. 음. 어떤 상황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확 줄었어요. 확 줄은 게 물어보면 내가 혼내켜서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니 음, 너무 많은 걸 하고 계신데 걷다가 나까지 막 그렇게 하기도 싫고 음, 이거를 또 그렇게 물어봐봤자 음, 의지만 하게 돼요. 그럼 내가 얻어가는 게 없어 실은. 맞아요. 응, 그게 가장 중요 포인트야. 응, 그러니까 의지를 하게 되면 얻어가는 게 없다. 응,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스폰서라는 게 돈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응,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응. 안내를 하려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내 파트너가 혹시라도 가시밭길로 가지 않나 돌불에 걸리지 않나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으면 돼. 네. 그런데 누구냐? 문 좀 열어봐봐요. 뭐야? 그런데 네. 그거를 야 거기 가면 돌불이 있어. 그거는 이렇게 건너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돌뿌리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고 돌뿌리를 보는 법을 알려주고 이거는 돌뿌리야. 그거는 그런 걸 만났을 때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줬을 때 그 돌뿌리를 내가 만났을 때 판단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호숙 씨거 카드 왔다고. 네, 안 줘요 나한테.
목 있다. 자, 하던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아까 뭔 얘기까지 했지? 저 아줌마 오는 바람에 내가 잊어버렸지? 난 아니 이게 원래 갑자기 확 가면은 나도 까먹. 그래가지고 내가 잊어버렸어. 미팅 올 때 전화하는 것도 안 뭐, 좋아하잖아. 지금 보면 알잖아. 싫어? 아니야. 하는 거.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아 그러니까 나 그 전 내용은 기억이 스폰서의 나. 역할 응. 스폰. 역할 어떻게 나보다 기억을 더 못하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야, 치매기가 있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어. 애기 나가지고 달라지는 거지? 응, 그럴 수도 있어. 자. 남자들도 애 낳아야 되는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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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나 큰 적인데 아, 그래? 세상에는. 아유, 미안해. 경험할 수 없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일일이 하나씩 왼발로 몇 발짝 가, 오른쪽 몇 발짝 가, 앞으로 몇 발짝 가, 거기에 돌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법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 파트너가 갈 길이 내가 갈 길과 다르다고. 똑같은 길을 오는 게 아니야. 지뢰밭을 걸어갈 때 내가 여기 밟았어, 여기만 밟아라고 하는 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문제가 되니까는 거기만 밟으라는 거지만 가는 길이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 비즈니스의 방법도 사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띄는 거야가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피해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안 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 상담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그거를 보내줘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이제 나도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카탈로그를 10편인가 9편에 걸쳐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올렸었어요. 초이스 읽기. 근데 그 쪼개가지고 30분 정도 혼자 막 떠들어놓은 거 있어요. TV 컴퓨터 화면에다가 캡처로 해서 화면 캡처로 해가지고 떠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이스를 할까 그러고 초이스 보기로 그냥 페이퍼로 할까 그러고 페이퍼를 했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카탈로그를 뉴트레이터 통으로 다 끝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아티스트 내가 원래 계획이 그거였어. 계획은 아티스트 통으로 가겠다였어. 근데 통으로 가려고 계획해보니까 1시간이 안 된다. 1시간도 안 돼. 넘어가 버려.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갑다. 1시간짜리는. 그래가지고 쪼개야겠네. 그래서 지금 또 전략을 바꾸고 있죠. 요즘에 내가 이제 그 하는 거 보면 왜 영양분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 다 또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 파트너들이 볼 수 있게 해놓느라고 그래. 네. 그거를 내 강의를 나랑 만나서 일일이 들어도 또 듣는 거랑 텍스트랑 또 다르고 그리고 들어도 잊어버리잖아. 그쵸. 잊어버려서 해놓는데 그거를 해놓은 거를 정리하는 동안에 나는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본인이 카탈로그를 읽어보고 그때도 리트레이트 스토리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니까 왜 읽으랬는지 알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읽으라고 말을 할 때 솔직히 아무런 다른 생각 없이 읽어봐준 게 감사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야. 근데 스스로 한다는 게 길을 모르잖아. 네. 길을 모르니까 스폰서의 역할이 뭐냐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 어느 게 있어. 그쪽으로 가면 돼. 대신 갈 때 이러한 주의점들이 있어.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거야. 스폰서가 그거를 얻고 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얻고 간다 그러면 내가 몇 명을 얻고 갈 수 있을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 카탈로그에 대해서. 그거 100%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를 찾는다, 소비자를 만든다, 파트너를 찾는다. 사업자가 그냥 생기는 줄 안다. 하다 보면 생기는 줄 안다. 아니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도와줘 가면서 안내해 가면서 그 사람이 점점 사업자가 되어 가는 거거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요한 거야.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지금도 내 파트너 중에 누군가는 그래요. 아, 사업자 10명만 있으면 돼. 사업자 5명만 있으면 돼. 사업자 3명만 있으면 에머럴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비자가 없어. 소용없는 거죠. 멜장 소용없어요. 근데 그거 얘기를 계속 돌려서 해줘.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네.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 뒤에 사업자로 만들어갈 때 그분이 준 사업자, 그러니까 소개자, 액티브 소비자, 소개자, 그리고 액티브 사업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액티브 소비자가 되어지는 방법, 그리고 준 사업자, 그러니까 소개자, 네. 소개를 잘 하는 사람을 준 사업자라고 표현한 거야, 지금 나는. 준 사업자가 되게 하는 방법, 음. 그리고 액티브 사업자가 되게 하는 방법. 그게 따로 있어요. 같아요. 같은데, 액티브 소비자가 되게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SP가 되는 과정을 내가 경험을 하고, 그걸 반복을 함으로 해서 내가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내 파트너에게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려줌으로 해서, 내 파트너가 SP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거야. 같은 걸 반복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소비자를 액티브 소비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심플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제품 하나가 왜 좋은지를 알려주고 다음 제품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쵸? 그 방법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 데모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 데모를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데모가 꼭 실험을 해야 되나? 꼭 실험만이 아니라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먹는 것도 다 데모예요. 가령 이렇게 데일리가 있어. 이것도 데모야. 이런 것도 데모예요. 그런데 데모라는 목적이 뭐죠? 이 제품의 우수성, 차별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먹어. 이게 아니라 먹었을 때 무엇이 있고 내가 이걸 왜 좋아하고 그리고 새콤달콤한데 이런 느낌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거 먹는다 해가지고 지금 막 졸리던 눈이 막 갑자기 반짝거리겠어? 아니잖아. 근데 그런 느낌들을 지속적으로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어떠한지 내가 오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그거잖아요.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 1. 그런 것들을 은근히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카탈로그를 본인이 읽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구매한 제품을 이렇게 펴서 이거예요 라고 해서 본인이 읽게 하는 건데 카탈로그에 보면 제품의 이름, 가격, 설명,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다 중요해요. 설명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법규상. 그러니까 이제 섭취 대상자라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도 또 포인트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어주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야. 가령 비타민C를 구매하는 고객이다 그러면 비타민C랑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의 얘기를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거야. 다른 얘기요? 비타민C랑 연결할 수 있는 다른 제품. 비타민C. 가령 그 사람이 비타민C를 선택한 이유가 나는 몸살도 안 걸리고 했으면 좋겠어서 선택을 한다. 그럼 몸살? 기본적인 체력? 단백질? 그럼 체력을 단백질을 연결시키려면 콜라겐? 콜라겐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살짝 연결시켜 주는 거야. 단백질을 인지할 수 있게. 내가 오늘 한 것도 그렇게 해서 마우스 워시액을 살짝 그러니까 인지를 시켰거든, 아침에. 인지를 시켰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처음에 히알루론산 하나를 시작을 해서 비타민 C 히알루론산 하나를 시작해서 지금 화장품 전체품 다 바꾸고 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먹고 있고. 이제 그런데 퍼스널이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그분은 얼굴을 몰라. 얼굴을 몰라. 전달했는데요? 얼굴을 몰라. 전화랑 카톡으로만 해요. 근데도 그만큼 가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은연중에 살짝 해서 쳐주는 거예요. 그냥 문자나 전화로. 얘기할 때 살짝 해서 쳐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질문할 수 있게 뉘앙스만 줘요. 그런데 그걸 실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맛있지? 어때? 안 피곤하지? 이렇게 질문 밀고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액티브 소비자 확정 지어서 음. 좋은 얘기를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건 좋다면서요. 확정 짓는다는 건 내 기준으로 확정 짓는 거죠. 왜 강요를 해? 내가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잖아. 끝난 거지. 맛있지. 좋지. 왜 그래야 되느냐고. 열린 질문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 버리는 거야. 좋죠. 안 돼. 다 당신의 그 언어 습관에서 보면 뒤에서 이렇게 웃는 게 있는데 웃을 때 호흡을 밖으로 뱉어서 웃어요. 웃어요. 그거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상대방을. 억지 웃음으로 보이거든. 억지 웃음은 뭐지? 안 웃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미소만 짓는 게 나아요. 호흡을 그렇게 밖으로 뱉는 웃음은요, 좋은 습관 아니야. 근데 이게 처음 꺼냈죠? 진짜 좋은 습관 아니에요. 차라리 미소만 짓는 게 나아요. 자, 그거를 어쨌건 데모라는 거를 통해서 내 소비자, 내 지인, 이 사람들을 액티브 소비자로 만드는 거.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사업 설명을 지금 내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는 있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게 더 잘해. 근데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사업 설명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재미있게 잘해. 맡김도 없어. 근데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하면 되지.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내가 이해가 돼야지 상대방한테. 내가 천안에 가가지고 회원 가입한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처음에 동전 마케팅을 한 다음에 내가 뭐를 할게요? 해보세요. 내가 1분, 그 사람 2분. 끝.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저번에 그만큼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 설명해 드릴게요. 손님 있어요. 손님. 그래가지고 길게도 말 못해. 잠깐 들어가는 거야. 2분, 3분이야. 그 다음. 또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또 그 다음. 내가 설명할 줄 알면은요, 그 사람이 필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짧게 해줄 수 있어. 그것도 내가 15분 원테이크로 가는 거를 3분, 2분 끊어서 2번, 3번에 나누어서 할 수 있게 돼. 포인트만 찝어서. 그러려면 내가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인지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소개자가 될 수 있죠. 그 적극적인 소개자, 적극적인 소비와 적극적인 소개자가 사업자인 거잖아. 소극적인 소비자, 소극적인 소개자가 그냥 스몰 비즈니스 하는 거고, 소비자도 아닌 사업자도 아닌. 그죠? 그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는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누구냐고. 나라고. 내가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편하게 하는 말, 진짜 이비방정이라니까. 이 꼬매야 돼.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말을 못 해줘.
아예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뒤에 딴소리가 나오니까. 10 중에 8, 9은 딴소리가 나와. 음. 그리고 앞에서 표정이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 해주는 거야. 포인트를 못 집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안 해요? 내가 먼저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말을 꺼내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되게 웃기는 게 당신이 말을 그러니까, 많이 하게 된 게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됐던 거랑 같은 이유일 수 있는데 왜 말을 많이 했을까예요. 불편했지. 아 불편하죠 당연히. 음. 내가 그럼 말을 적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다? 그럼 지가 말하게 돼 있어.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음. 오래 머무를 수 없는 특성이 있잖아요. 나도 말 그렇게 안 해. 효자를 만나면 그냥 별로 말 안 해. 나 말 되게 많잖아. 따발총이잖아. 근데 말 별로 안 해. 아 나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이해돼요. 내가 말을 줄여야 된다. 음. 근데 난 시장 돌아다닐 때가 음. 어제 처음으로 겁이 났어요. 왜? 말을 시켜야 돼서. 어, 말을 시켜야 되는데 뭐 내가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또 막 음, 친근감 있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음. 그래서 에휴, 해도 그냥 인사하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좀 헷갈려요, 스포너님. 언니는 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잠재 고객이란 걸 알리는 그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거를 하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하고서 전단지를 돌려주면은 아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나요. 음, 당연히 이제 처음에 그냥 무작정 전단지 돌릴 때보다야 음, 관심도야 뭐 있겠지만 음. 하면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쿨하면 돼. 쿨. 그리고 막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간혹 이렇게 있잖아요. 음, 저번에도 줬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 음.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맞아요. 그러고서 나는 어, 내 회원 안에서 나만큼 명함을 많이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 만날까? 아니잖아. 나만큼 명함 많이 쓰는 사람 없어. 오늘 건강 상담을 왔던 분한테 내가 명함을 안 줬어요. 러시아 분이야. 전화가 와도 내가 몰라. 그것도 있지만 그걸 중간에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함을 안 줬어요. 음. 근데 만나면 명함 줘요. 만나면. 저번에 줬다고 얘기할 때는 심플하게 얘기해요. 아 그래요? 저한테 주문 안 했잖아요. 그리고 웃고 넘어가요. 근데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주는 것도 필요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긴 하거든. 그거 잘 안 보셨잖아요. 요번에 뒷페이지 좀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어저께는 내가 제품 하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거야. 가질러. 근데 이 아저씨가 왜 길을 헤매냐? 여기서. 음.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품을 주는데 그 안에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이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고 중간에 또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것도 가져갔어. 정말로 실수한 게 정말로 공기청정기 안 가져간 거야. 근데 정수기 건을 전화가 왔어. 갖다가 보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한두 번 줬겠어? 한두 번 준 거 아닐 텐데 어제는 왜 봤을까?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도 필요한데 줄 때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게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가령 현수 씨가 얘기했던 네일샵에 들어가서 네일 얼마예요? 뭐 이렇게 이러는 것도 현수 씨는 실제로 네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찾은 그렇게 할 거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음, 잠재적인 음, 고객이 맞긴 하잖아. 그러면 내가 꼭 여기 올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도 내일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내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언젠가 할 건데 이런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음. 전단지 줄라니까 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되려 이렇게 딱 줄 때보다. 어,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먼저 주고 해야 되나? 어, 순서가 뒤집힌 거야. 명함을 줄 때는 뭐 얘기하다가 명함이기 때문에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주면 돼. 명함은. 근데 전단지 얘기가 달라요. 반대야. 그래서 내가 현숙 씨가 그 얘기를 할 때 자꾸 중간에 맞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 명함하고 전단지가 다른가? 다르지.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익숙해지면서 몇 마디가 대화가 된 다음에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가. 엘리베이터에서도 가고 막 그래. 근데 전단지는 처음부터 목적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런 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혔지. 그게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생기지. 자, 내가 전단지를 줬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아니면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관심을 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늦어. 거의 다 부정적인데. 거의 다 부정적인데 그 와중에 몇 명을 찾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그 주위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어차피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한 방에 터져. 쭉 나가요. 꼬리꼬리 물고. 근데 왜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결과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부담감보다 즐거움이 더 많아져. 음, 근데 처음에 내가 그 하라고 한 방향이라든가 의도를 정확히 못 짚고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또 허비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아직은 이제 지금 배우는 단계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그만큼 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보다는 아직은 부담감이 있는데, 이게 부담감이 시간이 지나면 누적이 된다고. 음. 커져. 그냥 그 그래서 사람, 내가 처음에 음, 얘기했던 게 길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시간을. 길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한 이유가 그거야. 길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 부담감 플러스 해가지고 나가서 내가 기대해서 있어야 되는 시간 때문에 더 미친다고요. 그런데 짧게 하면은요, 잠깐이잖아. 박차가 나갈 수 있어. 그리고 가서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가서 누구랑 잠깐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해서 시간이 걸려도 부담이 없어요. 상대방이 쟤 바쁜 애야 라고 인지가 돼야 되고, 바쁜데 잠깐 나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야가 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내 파트너가 전화 와도 상담 중에 전화 와도 사장님 미팅 중이에요 라고 끊어. 네. 내 파트너들은 그래서 나 전화 안 하고 카톡이나 문자 남겨놓잖아. 네. 정말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음, 근데 내 파트너 아닌 사람들이 전화가 와. 아무것도 아닌 걸 나한테 물어봐 왜. 기본적인 예의 문제인 거예요. 전화 그냥 바로 때리는 거. 그렇죠. 내가 오픈해놓은 가게에 오픈된 가게 회원 전화번호가 아니잖아. 기본적인 예의인 거야. 소비자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할 수도 있겠지. 그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전화를 하놓고 나한테 미안해 한다고. 왜 미안해요? 방해했어. 방해했으니까. 내가 바쁜 거 아니까. 근데 소비자들도 내가 뉘앙스를 어머 이러고 다니면
인지가 안 돼. 오히려 하거든. 그런데 뭔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는데 라는 뉘앙스만 남겨놓는다면 필요한 질문만 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행동이야, 행동. 그래서 어저께도 그 송혜 부장님이 녹음을 해봐라, 녹취를 해봐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녹화라고 하잖아요. 그 전부터 그 말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녹화하라고 막 계속 그랬거든. 녹음하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본인은 녹화를 해가면서 많이 바꿨잖아. 그렇다고 해서 뛰어다니는 걸 녹화할 순 없지. 그죠?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옆에 거울이 있으면 내 옷매무새도 볼 겸 내가 걷는 모습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돼. 해가지고 자꾸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사람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막 대하지 못하게 하는 거가 내 행동이 조신한 거야. 무거운 거야. 가벼우면 막 대거든. 무거워져야 돼. 근데 아까 왜 울었어? 기억 안 나지? 조금 응. 힘들었어.